네, 선관위가 어제 전국 14,330곳에 달하는 투표소를 확정하고 이 본격적인 투표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이 여들의 앞으로 다가온 총선 판세, 이 정치부 배준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 기자, 먼저 우리가 어제도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이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TV 토론회를 했습니다. 신경전이 상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두 후보는 토론 시작부터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격돌했는데요. 이제 황 후보가 정부의 최초 방역이 실패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전 세계가 한국을 칭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러자 황 후보가 칭찬은 우리 의료진과 시민들이 받아야 할 평가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좌파 독재와 탄핵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오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2, 3년 전에 멀쩡한 나라였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왜 있었을까?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탄핵이 이루어진 나라가 멀쩡했을까? 우리나라 멀쩡했습니다. 경제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안보도 튼튼했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2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질의응답에서는 황 후보가 자신의 질문 기회가 줄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10분 정도 토론회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짧게 영상만 보기도 했지만 상당히 신경전이 대단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수도권 판세를 한번 짚어볼게요. 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사실 이 수도권 지역이 그야말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전망 수도권 판세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49석 가운데 35석을 얻어 크게 이겼는데요. 예. 민주당은 이번에도 서울 지역 접전지 대부분에서의 우세를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서울에서 최대 18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유권자들의 역량을 믿고 우리 후보자들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신다면 소기의 목적은 반드시 달성될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도 민주당은 4년 전에 기세를 몰아 60석 가운데 41곳의 우위를 예상하고 있고 통합당은 13곳의 우세 혹은 경합 우세를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민주당은 경기 지역 최대 50석 확보를 자신하고 있고 통합당은 경합 지역을 공략해 최소 과반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민생당은 의왕과 과천에서 또 정의당은 고양 정에서 경합 우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부울경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판세도 궁금한데요. 사실 지난 총선 때는 이 민주당이 선전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엔 또 경합 얘기가 또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 지역에서도 이 부산과 울산, 경남의 이른바 부울경 지역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경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8석을 얻으면서 예상 외의 선전을 보였는데요. 민주당은 이번에도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부울경을 사수하고 추가 의석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경합 지역이 많기 때문에 몇 석을 얻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130석은 무난히 확보하지 않을까. 반면 통합당은 TK에 이어 PK까지 모두 탈환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네. 네, 총선을 앞두고 이 말실수도 나오고 공약도 남발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 남 탓으로 표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이 지킬 수 있는 공약으로 유권자의 믿음을 얻는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배준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